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막 바꾸고 조회하는 그런 복잡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엉키지 않고 정확하게 유지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의 격리 수준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너도 나도 동시에 데이터를 바꾸려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 핵심 원리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먼저 트랜잭션. 이게 뭔지부터 좀 짚고 가볼게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 개의 작업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묶음의 운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부 성공, 아니면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부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어중간한 중간 상태?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트랜잭션이 믿을만하다 하려면 이 네 가지 ACID 속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원자성,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 이 네 가지가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는 어벤져스 같은 건데요. 오늘 우리가 아주 그냥 제대로 파헤쳐 볼 건 바로 세 번째, 여러 트랜잭션이 서로 엉키지 않게 막아주는 격리성입니다. 이 표가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 같은 거예요. 네 가지 격리 수준이 있고 각 레벨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 한눈에 보여주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격리 수준이 높아져서 더 안전해지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만큼 치러야 할 대가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격리성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는지 그 대표적인 읽기 문제 3총사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너티리드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말 그대로 더러운 데이터를 읽는 거고요. 반복 불가능한 읽기는 분명히 같은 걸 물어봤는데 자꾸 답이 바뀌는 황당한 상황. 그리고 팬텀 리드는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유령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낮은 단계, 제일 혼란스러운 설정인 리드 언커미티드부터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A랑 B가 있죠? 왼쪽 A가 보니까 두 플레이어 모두 코인이 1000개예요. 이때 오른쪽 B가 플레이어 1의 코인을 1500으로 바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작업을 확정하는 커밋은 안 한 상태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 A가 다시 조회를 하니까 어라? B가 아직 확정하지도 않은 임시값 1500을 그냥 읽어버리네요. 만약에 B가 이 작업을 취소, 즉 롤백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A는 잊지도 않았던 헛개비 데이터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더틸리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레벨을 한 단계 올려볼까요?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값으로 쓰는 리드 커미티드 수준인데 과연 더티 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와,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르죠? B가 값을 바꿔도 커밋을 하기 전까지는 A는 원래 값인 1000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성공입니다. 더티 리드 깔끔하게 막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B가 이제 확정하고 커밋을 하자마자 A가 다시 조회하니까 이번엔 1500이 보입니다. 분명히 같은 트랜잭션 안에서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처음엔 1000, 지금은 1500. 답이 바뀌었잖아요. 바로 이게 반복 불가능한 읽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터집니다. 이번엔 B가 아예 새로운 플레이어 3를 추가하고 커밋했어요. 그랬더니 A가 전체 코인 합계를 다시 계산하는데 없던 데이터가 갑자기 유령처럼 뿅 나타나서 계산 결과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팽텀 리드입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값을 그대로 읽어버렸고 오른쪽은 격리 수준을 하나 높여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죠. 격리 수준을 바꾸는 게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은 MySQL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Repeatable Read입니다. 이 레벨의 핵심은 스냅샷이에요. 트랜잭션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딱 사진처럼 찍어두고 트랜잭션이 끝날 때까지 그 사진만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B가 중간에 값을 바꾸고 커밋까지 해도 A의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트랜잭션이 시작될 때 찍어둔 스냅샷 덕분에 A는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처음 봤던 값 1000만 계속 보게 됩니다. 반복 불가능한 읽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원래 표준대로라면 repeatable read는 팬텀 리드를 못 막거든요. 근데 MySQL의 InnoDB 엔진은 특별히 이것까지 막아줍니다. B가 새 플레이어를 추가해도 A는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찍어둔 스냅샷 세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거죠. 자, 드디어 최종 보스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깐깐한 격리 수준, 시리얼라이저블이죠. 이름 그대로 동시에 들어오는 트랜잭션들을 그냥 한 줄로 쫙 세워버리는 거예요. A가 데이터를 읽고 있는 동안 B가 새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lock wait timeout 에러가 뜨네요. 이게 뭐냐면 지금 A가 쓰고 있으니까 넌 기다리든지 포기하든지 해 라고 시스템이 B의 작업을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데이터는 정말 완벽하게 보호되지만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동시성은 엄청나게 희생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성능이냐 일관성이냐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죠. 속도를 원하면 약간의 데이터 오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완벽한 데이터 정확성을 원하면 느려지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격리 수준을 고를지는 우리 서비스는 이 정도 데이터 오류는 괜찮아. 혹은 이건 절대 용납 못해 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지도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여정을 정리해 볼까요? 각 레벨이 어떤 문제를 막아주고 또 어떤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는지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아, 그리고 표준과 달리 MySQL의 리프터블 리드는 팬텀 리드까지 막아준다는 거 이거 은근히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내용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격리 수준은 결국 성능과 데이터 안정성 사이의 조절 다이얼 같은 거예요. 레벨을 낮추면 여러 작업이 자유롭게 뒤섞여서 빠르지만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가장 높은 시리얼라이저블로 가면 작업들이 한 줄로 서야 하니까 안전하지만 느려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는 그 중간, 리드 커미티드나 리피터블 리드라는 아주 실용적인 지점에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글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소셜미디어 피드, 그리고 돈과 재고의 정확성이 생명인 쇼핑카트.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있다면 각각 어떤 격리 수준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될 겁니다.